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좋진 않고 선택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가장 기분이 좋은 부분은 투자의 개념. 요거를 제가 잘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일요일 라이브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저도 저 PBR 하면은 그래도 구미가 당긴다 그러면서 종목을 골라는 났는데 어느 순간 주말을 거치면서 이게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기존의 투자 전략을 유지해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 투자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어제와 오늘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으로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 투자의 개념이 상당히 좀 방향이 좋았구나 이런 방향이 있고 그걸 증거하듯이 두 번째 기분 좋은 이유 우리가 가진 베타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뭐 일단은 명절은 이미 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새로운 종목도 발굴하고 분석하느라 굉장히 좀 피로감이 있어서 최대한 짧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시장은 정말 대단한 엔비디아와 정말 대단한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와 오늘도 미친 듯이 올라서 4%대 초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6%대까지 빠졌다가 기어이 그래도 마이너스 2%까지 회복을 하면서 끝나긴 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SAP라는 곳에서 3만 대가 테슬라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렌터카 업체죠. 추가 구매를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의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 시세의 흐름에 맞춰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 변동성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SAP라는 곳에서 특히 독일의 정서상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튼 뭐 윤리적인 부분이나 장인 정신, 마이스터 정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깃들어 있잖아요. 독일이라는 국가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독일이 이런 완벽함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머스크가 이제 깨부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기업의 방향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자본주의의 핵심이죠. 아크 인베스트 너나 운영하는 아이비인데 테슬라의 주식을 지속해서 축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한 260불대였나요? 이때 돈 나오는다가 막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포트폴리오에 23% 이상을 못 담아요. 아크 인베스트에. 근데 테슬라 23% 꾹꾹 눌러 담았다가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나오는다가 이거를 한 8% 정도 팔았다고 하는데 지금 다시 테슬라가 내려오니까 지속적으로 줍줍하고 있는 거죠. 사실 돈 나오는다가 막 주식을 엄청 잘한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유동성 장세 이런 쪽에서 또 이느님이 상당히 주식을 잘하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하나의 테슬라의 매수 시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뭐 머스크의 환갑 파티 이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날 일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랑 또 성 문제 이런 건 또 관대하거든요. 반면에 경제 문제 있잖아요. 막 세금이라던가 탈세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한 방에 갑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런 뭐랄까 정서 아니면 문화 이런 이해도 사회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아마 머스크의 저런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엄청난 위기에 빠진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막 연이 막 보도하거든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제 노브노디스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침에 뭐 펩트롯 이런 애들이 좀 떠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7, 8% 갔겠거니 했는데 뭐 8% 올랐다가 쭉 밀리면서 그래도 그냥 뭐 강세 이렇게 마감했고 일라인 릴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치매 관련주도 오늘 아침에 한번 움직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살짝 움직인 정도 테마로 그런 거였고 엔비디아가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HBM 관련주가 힘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아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HBM 관련주는 반도체주가 한참 늘릴 때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한 거지 그 전에는 HBM만 그래도 지지세를 보였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HBM 관련주의 이런 연관성 우리가 체크하면서 투자에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낙폭과대 매력이 이제 생겼다 오사트나 후공정 관련주 장비주 이런 쪽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가 어쨌든 한 달 내내 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반도체 주에 관심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 들어갈 타이밍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제가 그렇게 반도체 별로라고 했는데 반도체 지금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가 오늘 와 엄청나게 빠지다가 기회 플러스 15%까지도 땡겨올리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반도체가 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또 이런 것도 체크해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특히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을 수가 없었죠. 뭐 테슬라와 포드가 안 좋았고 GM도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셀 3사 이런 쪽이 좀 약세해 보였고 뭐 그 여파와 다르게 기아는 이제 낙폭이 조금 생겼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저 PBR주로 엮여서 그런 정도였고요. 어제와 오늘이 지나서 이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휴장일까지 이틀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휴장일을 앞뒀기 때문에 물량 넘기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종합지수를 한 번은 더 땡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어쨌든 약세로 끝났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쭉 밀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거 안 땡기네?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도 내일이랑 모레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면서 물량 넘기기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현물을 외국인이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메꿨거든요. 이 현물을 메꾼다는 뜻은 그래도 당장 집어 던지겠다, 우리 시장 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내일하고 모레 한번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휴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번 찍어 누르기 정도, 물량 차익한 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다시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한번 흔들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고 현금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관망세가 이제 아마도 내일부터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세를 준다면 챙길 시간에 그래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그냥 챙겨주는 게 또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이런 거 머리 잡고 흔드는데 막 이렇게 엔비디아 가지고 쫙 올리고 애플 가지고 쫙 올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우리가 면밀히 체크하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도 나름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 보험이 뭐냐, 제가 라이브 때 얘기 드렸죠. 오늘 6일과 내일 모레 8일 바로 우리의 천사 비둘기 옐런 드님의 의외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이 뭐 늘리려고 하면은 미국 경제 괜찮다 뭐 한다 하면서 우리 옐런 드님이 아마 미국 시장 지탱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런 의미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더 천천히 더 느리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3월에 금리 인하율을 쭉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3월은 금리는 없다. 애초에 이거 지표나 2월 지표 이런 거 나올 거 생각하면은 3월에 금리는 안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주에 고용까지도 미쳐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3월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였고, 너무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아침 브리핑에 남겨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파월도 2%를 향해 가겠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금 지표 좀 보면서 하려고 그냥 뭐 준비했던 그런 말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은 상반기 5월이나 6월에 한 번 정도 하고 하반기에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드워치를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금리 인하를 아직도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면밀히 좀 보면서 하는데 좀 과도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다음 주에 좀 이벤트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CPI 발표라든가 이런 게 조금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미리 리스크 관리 정도 하면 좀 어떨까. 왜냐면 CPI 경계금 같은 게 우리 시장에 화요일 날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에 열린데 화요일 밤이 바로 CPI 발표됩니다. 요거 분명히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라 이번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는 것도 그냥 이래저래 주말도 껴있고 하니까 대비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신 될 구간 아니다라는 걸 오늘 여실히 보여줬는데, 반도체 업종이 아침에 쭉 밀었어요. 그랬다 쭉 올렸고, 저 PBR 관련주조차도 어제부터 오르는 건 오르고 안 올라간 건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교를 부리면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그냥 내가 투자의 관점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더라? 내가 이걸 왜 매수하려고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세가 갑자기 뭐 오른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바뀌나요? 그냥 시세가 바뀔 뿐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가져간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업 가치, 내가 처음에 보고 들었던 기업 가치에 따라 따라가는 거지. 오늘 당장 오른다고 매도 대응해야지, 오늘 당장 빠진다고 매도 대응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 오늘 당장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이 올라간다고 매수 따라 사야지, 오늘 사려고 했던 종목이 원래 사려고 했던 막 빠진다고 이거 사면 안 되나? 이렇게 자꾸 편향적으로 오늘 하루의 시세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이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매매의 신이 될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얘기 들었죠. 시장의 군중 힘이 속에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라고. 개인적으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혹시 투기를 원하셔서 보시는 거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투기는 안 합니다. 투기 할 수 있죠. 주식 투자자니까. 근데 그럴 거면요, 작은 금액으로 언제든 손절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이 돈이 없더라도 그냥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낼 정도만 합니다. 나의 생활이나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줄 정도의 금액으로 투기하지 않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투자랑 투기는 엄연히 다른 거다. 사실 투기할 거면 여러분 그냥 뭐 이거 룰렛 이렇게 있던데, 저도 잘 모르는데 막 영화 보면 룰렛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있는 거 베팅하면은 2배로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가서 그냥 굴리고 오는 게 낫습니다. 저는 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두해요. 요리에스 싸지 마시고 알파데 투자에스 싸세요.
이 얘기 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기분이 좋다고 했잖아요. 오늘 정확히 못 세봤는데 VI가 6개에서 7개, 7개에서 8개 요 사이 걸린 것 같은데 6개인지 7개인지 8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VI가 막 미친 듯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오늘 아무튼 장중에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리 에센스 하지 말고 알파지 에센스 하시라 초콜릿 한번 남겨봤는데 이거를 예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세를 아무래도 더 멘트를 좀 자주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에는 일단은 동결이 우세해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16%까지 쭉 수직 낙하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5월에는 55%, 동결이 35%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이쪽이 좀 35% 정도였는데 여기 여기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5월에도 이거 뭐야 이 상태로면은 파월이 금리가 진행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든 6월이든 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저도 있습니다. 있는데 3월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5월에도 무조건 한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기대감이 있는데 아마 FOMC 때 약간 좀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한번 또 줄 수 있거든요. 시장을 한번 충격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한번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요. 이런 것까지 한번 그냥 뭐 추정을 해보겠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여기 상반기에 요게 한 번으로 넘어가고 요 세 번 예정이던 것들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은 아마 뭐 올해는 좀 적정하지 않을까.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고 경기도 안 무너지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미국은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탐욕적이지만 엄청나게 막 맹신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네 이런 느낌은 안 받고 있다. 왜? 개별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총 상위 즉 M7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막 기분 영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미국 투자자들도.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아침에 시장 빠지니까 한번 삽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반등하니까 야 이거 불안하다. 이제 시장 이거 확 밀리고 어제도 밀더니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던지고 외국인이 원웨이로 물량만 샀어요. 종합지수는 그대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누적추이 보여드렸잖아요. 누적추이 보여드리면서 외국인이 물량 뺐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데이터거든요. 누적추예요. 1년간. 1년간 누적 데이터인데 외국인의 물량이요. 여기 있을 때 같은 종합지수 위치라고 보면은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한 2, 3주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인한테 물량을 빼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최저치.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외국인과 기관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종합지수는 내려왔는데 외국인의 물량은 늘어나. 이런 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외국인이 개인이 못 따라들어 바바바바박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금요일날 2.4조 털렸습니다. 개인이. 근데 어제도 잠시 매수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 털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투심이 굉장히 좀 개별주 장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 사도 물리고 저거 사도 물리고 뭐가 좋다고 해서 샀더니 물리고 어제 기아차 샀으면 오늘 또 물렸지. 또 삼성전자 샀으면 또 물렸어. 막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조금 심리를 건드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나름의 강세는 보였지만 그래도 뭐 그냥 보합권으로 마감한 정도지. 아침에도 이거 막 미는 거 보고서 와막 800포인트 깨지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완전 파란 물결이었어요. 파란 물결로 개별 종목들 새파랗게 물들었다가 그나마 하이닉스가 올라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올라와가지고 살아난 것이다. 오늘 반도체랑 화학주, 이거 화학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후발주입니다. 상위주들을 보면은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다. 그렇게 보긴 좀 힘들었어요. 양극재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강세였고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HLB가 힘쓰면서 올라올 정도. 그리고 저 PBR 대장인 하나금융지주와 기아가 좀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어제 2차전지 빠지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좀 낙폭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 정도였습니다. 파생 시장 스급 보면은 뭐 오늘 그냥 시장 올릴 마음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나마 잡아주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올릴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다시 뱉어내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됐었죠. 매크로 지표 보면은 사실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기는 해요. 뭐 원달러들도 그나마 1330원 이하로는 내려와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엄청 막 시장 초강세를 만든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2675까지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이때 환율이 1300원 언더로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1327원이면 지금 종합지수 위치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세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일단은 104포인트 아래로 내려야 돼요. 103포인트. 이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104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나마 좀 위치가 괜찮고, 유가 괜찮네요. 그리고 이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경계감이 있을 만한, 경계감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 정도에 있다. 뭐 엄청나게 무섭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봐야 될 텐데, 제가 투자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잖아요. 성공하는 투자자는요, 정확하게 관찰해놓은 거를 꼭 기억해서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라.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왔고,
결국에는 확률의 기초에서 베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혹시 투기성으로 저 PBR이라는 키워드로 이거 제가 얘기 드리냐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제가 유튜브를 딱 둘러보니까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저 PBR로. 그러니까 얼마나 월요일이 장이 딱 열리면은 이거 사고 싶었겠어요. 어제도 시장 딱 눌리니까 야 싸졌다. 지금 저 PBR 사야 돼. 정책은 못 이기지. 근데 계속 빠져. 그리고 올라간 척하다 또 빠져. 오늘 또 빨렸어. 그러니까 저 PBR 주 사는 사람들은 다 물린 거예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4% 올라갔는데 그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건데 이제는 털리지. 왜?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니까. 설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자신이 관찰한 거 꼭 기억해야 되고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 이런 거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전광판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오늘 그래도 많이 뻘긋뻘긋해졌거든요. 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제가 컨텐츠 안 남겼지만 뭐 소송 같은 거 걸려가지고 빠졌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빠진데 라고 했더니 오늘 좀 잘 올라와줬고 뭐 HBM은 뭐 하루 종일 괜찮았습니다. 대단했던 거는 이 제주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아래 꼬리도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면서 땡겨 올리는 정도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오 대단한데. 그리고 전 고체 테마, 전고체 테마가 오늘 강세 보였고 2차전지 후발주 하면 뭐죠? 전에 AMPC 요거 관련해서 올라오는데 기관들은 분리막 많이 떠들더라고요. 분리막 많이 떠드는데 분리막 이거 SK 하이테크 실적 깨져가지고 못 올라왔고 그나마 WCP가 조금 나왔는데 얘도 캐파 증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분리막 전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발적으로 뭐 충전 관련돼 가지고 응급제라던가 아니면은 동박, 알박, 뭐 리튬 다 괜찮아요. 충전도 괜찮고 그리고 장비주 쪽에 요즘 수급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주 쪽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제가 양극재는 24년의 키워드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올라갈 때 지금 코스닥이 오늘도 유의미있게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결국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은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양극재 기업들이. 그래서 요 에코프로 형제가 한번 빡세게 딱 쳐줘야지 그 다음에 힘을 받아서 코스닥이 땅땅땅 치고 간다. 그럼 얘네 역할은 뭐죠? 얘네 기업 가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에는 쳐주고 박스권. 물론 이 올라오는 폭도 만만치 않게 클 겁니다. 종합지수를 땡긴다고 하면은. 하지만 엄청나게 얘네만 올라가는 그런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냥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시장을 좀 지휘하는 그런 역할 정도 하고 하반기 정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마 미친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프 같은 경우가 코스피 100이 이번에 3월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6월 정기 편입에 아마 편입이 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1분기 실적까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막 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냥 지금 직전에 겨울에 만들었던 박스권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그런 개념 정도 엄청나게 뭐 드라마틱하다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셀 기업들이 낙폭 과대라고 봅니다. 셀 기업들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좋아요. 3사가 다 매력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HLB가 아침에 조금 빠졌는데 야 끝까지 기업 IR 개최하면서 쫙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와 HLB 국장 역시 제약바이오의 주도주구나. 아침에 제가 VIP 방송이었는데 세트론작이 강세 보이더라고요. 5%대인가?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저희가 요즘에 기간 좀 많이 붙긴 하던데 제가 보기 저건 아니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까지 밀릴 줄은 몰랐거든요. 또 생각보다 그 HLB가 올라오면서 셀트리온한테 수급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정도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좀 비교해 볼게요. 다른 종목들은 뭐 올라오다가 그냥 전부 다 시세 뱉어낸 정도입니다. 좀 아쉽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윗골이 다는 종목들도 왕왕 보이는 있는데 대학 바이오가 당장에 막 엄청 좋은 3월을 앞두고 엄청 좋은 시세를 보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3월에 접어들고 오히려 3월 중순 이때 감사 시즌을 조금 지나가면서 좋아진 경우가 많았다. 4월에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세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 바이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특히 루닉 뭐라고 했죠?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무상진자랑 관리랑 나오면 이런 건 안 된다고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AI 바이오 특히 루닉 비오 JK 이런 거 보지 마시라.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카카오도 보지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기아가 하나금융이나 대장이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모습 정도였고 뭐 양극재 기업 이렇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의 시장을 지탱해줬다. 뭐 삼성전자도 오늘 그냥 재미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위주들이 다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요 정도 빼고는 특히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 관련 중에 뭐 SK 스퀘어 요로 애도 그냥 혼자서 튀고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지금 산발적이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저 PBR 주가 다 올라가면 저 PBR 찍어가지고 갈 텐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 현대모비스 이런 거 막 5%막 빠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랑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자꾸 매매를 많이 하게 만드는데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 수렴하고 있어서 조만간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위로 한번 뚫어보지 않을까. 뚫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라인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수렴을 하고
한번 뚫었다가 눌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스피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도 상당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날아가기 너무 이르고 한번 올려치고 그 다음 눌렸다가 가지 않을까. 매물 소화하고 그런 정도고, 뭐 SK 하이닉스 짱짱하죠.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자고 했던 게 우리 누닉 같은 거, 누닉 같은 거. 근데 이거 사실 제가 디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올라와 준 것만으로도 1,000원이에요. 여기서 물렸고 여기서 물렸으면은 이거 올려준 거 기회라고. 이거 권리락 이렇게 뜨는 순간 이거 끝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거 올린 것도 와 대단하네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무상 증자 상장하자마자 뭐죠? 내려 찍고 있죠. 물량 다 털었으니까. 얘는 이제 다 해먹은 거예요. 앞으로 3, 4년은 힘듭니다. 미니멈이. 그 이후에도 못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뷰노 이런 애들도 당연히 유닛이 대장이니까 뷰노는 힘들죠. 이런 애들은 절대 보지 마시라. 항상 노래 부르고 신테카 바이오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기술력 없습니다. 파로스의 바이오 오늘 튀었는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어려워요. 제가 싫어하는 종목들 딱 집어 드리는데 GI 이노베이션 이거 막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플랫폼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그냥 GI 101이에요. 그냥 키트루다랑 해가지고 병영투어에서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꽝입니다. 유한양행 지겨있긴 한데 이런 거 되게 지저분해요. 진짜 GI 이노베이션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이거 지분 보면 딱 나오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지금? 이거 상장 왜 했나요? 상장시킨 다음에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투자 받은 거 다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정도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매드팩토가 최근에 시세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좀 뱉어냈거든요. 근데 몰라요. 매드팩토는 여기서 미친 듯이 갈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더블 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의 파워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꼭 조심하시라.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네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초강세 보였는데, 뭐 현대차 리포트에서는 목표가가 7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33,000원인데 제가 보기에 7만 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7만 원 조금 그런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아직 갈 자리가 한참 남아가지고. 그리고 HLB 74,000원 왔네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74,000원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진짜 세면은 78,000원까지 본다라고 얘기 들어서 저는 여기서 7만 원에 던지긴 했습니다. 7만 원. 근데 야, 그래도 진짜 HLB가 우리 시장의 대장은 맞구나. 수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분봉상 뭘 보여드리고자 하면은,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지금 시장에 돈이 그만큼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오늘 딱 3분봉인데 이게. 셀트리온 제약이 아침에 빡 치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HLB가 막 빠져요. 그래서 같이 빠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인데 HLB가 올라오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더 빠져요. 그리고 같이 이제 슬슬 시작 빠지면서 밀리다가 여기서는 같이 빠지죠. 그리고 HLB가 혼자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대장주예요. 여기서도 얘는 횡보하는데 얘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이렇게 힘을 한번 써봤거든요. 이게 대장주가 아닌 주식의 차이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안 본다고 했잖아요. 볼 거면 차라리 셀트리온 본다. 셀트리온 제약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합병 이슈로. 근데 그게 얘 본질 가치일까요? 그냥 합병 이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는 충분히 여기서 지금 그거 해먹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은 엄청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올라갈수록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의 비율이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 쪽 유리하게 되겠죠. 그거를 과연 허용할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저는 셀트리온 주주면 제가 셀트리온 제약이랑 애초에 합병하는 거 무조건 반대할 거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HB 생명과학, HB 제약 이런 거 다 흐름 좋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익을 했거든요. 월요일에. 그런데 요만큼은 못 가져갔습니다. 결국에는 흔들기에 당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챙겼으면 적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정도는 합니다. 제약바 역증이 막 엄청 좋고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헬릭 스미스 이런 것 좀 요즘에 시세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제 끝났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제가 영원히 안 하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 아마 작년에 막 포착이 됐을 때 여기쯤이었거든요. 요런 데서 막 할까 말까 막 이랬는데 저는 이거 평생 할 일이 없다. 이거 현대사료 아니냐. 여기서 현대사료가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6연상을 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쯤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3자배정 들어온다고 이미 작전이 들어갔던 거죠. 올렸다가 이것도 오레고보막 그걸로 이제 한번 마지막 설거지까지 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게 이거는 영원히 살리기 힘듭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헬릭스미스까지 지분 투자하면서 먹었는데 바이오 솔루션이 이제 또 헬릭스미스 대주주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기념으로 이제 물량 처리 해야 되니까 헬릭스미스도 한번 중국 데이터 가지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이게 바이로메드라고 VM20이었거든요. 요게 지금의 엔젠시스입니다. 이거 임상 3사 끝났거든요. 그 FDA에서 그냥 이미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선영 박사 이분도 이제 지분 다 털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끝난 건데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따라 붙지 마시라 미리 얘기 드려요. 이거 말고도 이제 감사 시즌 앞두고 돈이 없는 기업 조심하시라. 돈이 없는 바이오 특히 조심해라 이야기를 한번 남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못 올랐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한 번은 쳐줘야 돼요. 한 번은 쳐줘야지 코스닥도 좀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대장 후발주 엔캠이 대장이죠. 2차전지에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동아기업 제가 엄청 좋아하죠. 이거 제가 브리핑도 여기서 브리핑 들었는데 동아기업 좋다고 계속 올라왔다가 이제 수렴을 탁 하고 촥 멋있게 싸주는 모습 상가 갔다가 좀 풀렸는데 이 정도로 죽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업황이 좋아요. 얘가 오늘 정보채도 엮여가지고 오른 것도 있지만은 지금 테네시에다가 8.6만 톤 전에 캐파가 올해 완공이 돼가지고 아마 시제품까지 나올 거거든요. 내년부터 아마 양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애리조나에 테슬라발 수주가 아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ESS 이것도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공학기업 같은 경우가 혼자서 이동용 캐니스터라고 운송할 때 쓰는 통 있죠. 그거를 얘 혼자 별도로 다른 거 씁니다. 전에 운반할 때 특수용기 쓰는데 얘 혼자 다른 거 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익률 이런 게 좋아요. 자동화 공정도 제일 잘 됐거든요. 4개사 중에. 그런 것 좀 모니터링 받은 것 같고 솔브레 홀딩스는 뭐 회전율이 좋으니까 그런 좀 힘을 받은 것 같고 덕산테크는 아직 고객사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약한데 얘도 수십 개월이 잘 돼서 좋거든요. 근데 뭐 캐파는 얘가 제일 좋으니까 인케미컬 그런 빨이 받은 것 같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이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확실히 이렇게 시장이 쉬는 날 주가는 빠지더라도 수급이 막 엄청 나쁘다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시세가 막 뱉어낼 때만 하더라도 얘네 한번 빠질 때 보면은 수급 진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빠지고 막 이럴 때 수급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은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1월부터. 장비주도 슬슬 바닥 잡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 어느 순간 갈지 모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전고체 테마가 지속적으로 강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그룹주도 수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뭐 에너지 관련주 뭐 괜찮죠? 원전 특히 요즘에 끼 버리던데요. 한신기계나 뭐 일진파워, 한전산업, 보동파워텍, 에너토크 이런 거 다 찍어보면은 원전주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코스닥이 빠진데도 이제는 해지 역할을 원전주가 어느 정도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좀 돋보이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나 HPSP 이런 거 요즘에 이제 좀 괜찮다고 얘기 드리는 게 고밸류가 좀 해소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적정 가치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빼고. 프리를 뺀 상태에서 적정 가치에 좀 들어가고 있는 HBM 섹터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막 급락하는데, 야, 이거 주성을 이렇게 빼나요? 막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요 정도 뺀 건 좀 오바지 않을까. 왜냐면 주성도 돈을 버는 회사인데, 지금 내년 거 컨센 잡으면은, 밸류가 한 PER로 11배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굳이 11배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면.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뺀다.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격도 좀 수렴하고 그러고 가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안 가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면 주식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마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에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이 간극이 있잖아요. 이익과 기업 가치와 주가가. 그럼 지금은 기업 가치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빠질 수야 있겠죠. 근데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세 속의 중심에 딱 적합하게 있는 것 같다. HBM.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얘네는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투자 경고 달고서도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정말.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제 장비주도 꽤나 열심히 제가 GST 같은 거 딱 콕 집어서 라이브 찍어 드렸는데 몇 가지 얘랑 뭐 유니쌤이랑 이런 거 좀 괜찮다. 에로티 베큐um 이런 것도 괜찮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에로티 베큐um 같은 거는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뭐 이런 애들도 괜찮거든요. 특히 하나머티 이런 거. 하나머티도 와 어떻게 여기까지 빠졌냐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침에. 상당히 세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판이나 뭐 부품주는 제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들이 있고 테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얘가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얘가 올라와 줘야 돼요. 얘가 안 올라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그냥 언제든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얘가 낸드랑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지금 죽쓰고 있는 거는 낸드의 수요가 안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낸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낸드의 수요가 올라야 되는데 이 수요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걸 얘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게임주도 어제는 깔짝깔짝 움직였는데 오늘 여간 재미없었고 의료기기가 요즘에 엄청나게 시세가 안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종합지수가 내려오니까 그거 영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의료기기가 제일 강한 시즌은 올라갈 때도 안 좋아요. 올라갈 때는 고PR이 좋겠죠. 내려갈 때는 다 같이 빠집니다. 얘도 당연히 시저주니까 빠지겠죠. 근데 얘가 강할 때는 뭐냐면 시장이 박스에 갇혀있을 때 그때 의료기기주가 제일 강합니다. 근데 지금 빠져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지지받을 구간이 없는 겁니다. 고밸류에 대한 아래 낙폭도 안 일어나니까. 그 와중에 하이로닉 올라오네요. 이거 누군가 들고 있겠지.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이런 거 좀 올라오는데 제가 로봇도 좀 가격 메리트 좋게 보이거든요. 잘만 고르면 로봇주도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생기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차후에 경험치수 올라갈 때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로봇까지는 볼만하다. 그렇지만 GPT, AI, 메타버스 이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저출산주 이런 거 움직이는데 그거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냥 걔네 본래 가치로 움직인다? 그런 거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빠졌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초록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을 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눌릴 것 같긴 하지만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코스피를 따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 이거 올라갈 때는 아마도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가 조금 힘을 쓸 수 있는데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가 힘쓰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얘가 한번 여기쯤으로 빠질 걸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반도체 여기서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넘어갈 때도 와 이거 좀 대단한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어이 여기서 튕겨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도 한 번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여기입니다. 원래 라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올려서 보는데 제가 보는 건 1700p에서 1750p 반도체 업종지수 여기까지 반등하더라도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요거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타겟팅을 잡고 반도체 업종 대응하면은 이때쯤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반도체 원하는 가격에 웬만큼 다 가 있을 겁니다. 제약 바이오도 상단 막혀 있다고 했어요. 하단은 열려 있지만은 이거 왜 그렇죠? 자, 여기를 보시면요. XLV라고 미국의 바이오 지수거든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인데 쭉 빠졌고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종입니다. 쭉 빠지죠. 그리고 얘네가 반등할 때 우리도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반등이 왜 이렇게 약해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요거거든요. 올라왔다가 우리도 올라왔다가 눌려서 횡보해서 올리죠. 눌려서 횡보해서 올리죠. 그리고 빠지고 빠집니다. 빠지고 올렸다 빠집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미국이 먼저 올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 올랐거든요. 그럼 미국은 어떤 상태죠? 박스에 갇혀 있다. 우리나라도 박스에 갇혀 있다. 그럼 지금의 박스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가 안 가면 우리도 뚫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가 세게 올라도 8,750. 한 번만 더 올라주면 제약바이오가 그 다음에 좀 빠질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도 요 부분에서 공략을 한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현금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함부로 붙지 말자, 제약바이오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2월 달에는 통상 초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 1월에 초강세 보이지. 근데 1월이 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3월에는 이제 감사 시즌 때문에 어떠한 트리거가 나올지 몰라요. 미운우리 새끼가 하나 나와가지고 바이오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깨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보통 세력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바이오 세력들은. 3월 중하순 넘어가서 무난히 좀 넘어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면 그때 한번 쭉 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을 목표로 여러분이 좋은 가격에 들어온 거 기다렸다가 매집해가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 당장에도 뭐 과대 낙폭이라면 당연히 잡아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 요인 같은 게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면 어떨까? 그리고 2차전지가 너무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가지고 수급이 코스닥이 올라갈 때 2차전지의 수급이 한번 몰릴 수 있으니 저가 매수는 2차전지를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 오히려 반도체가 지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3월에 올라간다면 나중에는 바이오가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아직도 쉬는 구간이 있다. 쉬고 난 뒤엔 바이오가 제일 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가 오히려 좋은 시세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제 누를 건 알았어 아침에. 그리고 기어이 양봉으로 전할 줄 알았는데 와 어제 아침에 2% 눌렀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는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오늘도 한 번은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을까 버텨주는 이렇게 붙이는 모습 정도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밀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일단은 우리가 휴장 전에는 물량을 일부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정도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 그래야지 우리도 휴장 전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현금을 더 잘 예쁘게 좋은 가격에 여유 있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다. 코스피는 당장 부러지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 강력하니까요. 이런 말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을 한참 길게 했지만 아주 요약해서 하면은 지금 정부가 저 PBR 부양만 하고 있나요?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뭐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 금지라는 게 왜 있는 거죠? 공매도라는 게 과열. 과열된 주식들을 제한해가지고 공매도로 순기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기능을 없앴잖아요, 지금. 그럼 뭐죠? 고 PER 주에 버블을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지금 저 PBR 주만 부양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고 PER 주에 버블도 허용하겠다. 근데 다만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내려찍히고 여기서도 내려찍히니까 그게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결국엔 저 PBR주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 PER주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냥 외국인의 선물수급이나 이런 파생으로 찍어 누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진짜 돈을 찍어 누르지. 근데 외국인도 그러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큰 방향에서는 향방을 본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밴딩 안에 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본데 여기서 얘기 드린 게 1월을 조심하세요. 맞죠? 근데 이거 얘기 드릴 때 뭘 얘기 드렸냐면 시장이 죽는 게 아니에요. 가는데 쉬는 겁니다. 근데 이 쉬는 게 아프기 때문에 아플 거기 때문에 이걸 일단 피하시라고. 이걸 대비하시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사도 안 늦었다.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거 그냥 큰 방향을 위라고 해가지고 이거 통짜로 다 맞으면 아파요.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피하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피할 기회가 몇 달 안 남았어요. 또 지금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또 조심해야 할 구간. 이번에는 1월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땡땡땡 피하세요가 나와요 이제. 제가 현금을 거의 50%까지 만들 계획을 하나 잡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때쯤 되면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좀 현금을 많이 만드세요. 전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드릴 겁니다. 뭐 때문에 빠진 그때 가면은 제가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퀀트 분석으로 보면은 이거 그냥 아는 분만 알아보시겠지만 제가 요렇게를 봤는데 이게 생략이 됐습니다. 얘네가 지금 우리가 이때 이 시절 2003년 시절보다 지금 3분의 1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생략이 되고 지금 요거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이 반등이나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번 주에. 그래 놓고 요런 거 하나 피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제가 기준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요일 라이브에서. 그쵸? 21선 기준이 아니라 우리 62선 기준으로 다봅시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알아들으실 분들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선택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보면 이거 마지막에 HLB가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래도 반도체가 강세로 시장을 맞춰줬다. 요 정도로 보겠고, 마지막에 바이오가 내가 그래도 중심이야. 힘쓴 정도. 미국 시장이요. 신고가 가면 제가 계산 다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요일에 신고가 갔고 어제도 기어이 땡겨 올렸어요. 이거 왜 땡겨 올렸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더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용이 어떻고 금리 인하를 안 해도 결국엔 돈의 힘으로 땡기겠다. 또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보험까지 얘네가 세팅을 해놨어요. 파월이 어제와 지난주에 연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월이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무슨 얘기할지 몰라.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얘기하면은 한 번, 두 번 걸쳐서 이거 수습하겠다. 기어이 시장 부러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장 안 부러집니다.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어이 노랑 시그널까지 한번 뽑아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과거로 돌려보면은 기어이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보라 시그널 뽑아내고 잠깐 늘렸다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이런 시세를 한번 지금 만들어 보려는 게 아닌가, 세력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도 보라 뜨고 눌렀다가 기어이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견제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잡아보면서 지금도 신고가 만드는데 당장에 부러질 기미는 안 보인다.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음에도.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서, 분석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떠나서 24년 들어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거든요. 뭐 이거 빠진 거는 사실 반도체 위주로 빠지기도 했고 이 앞에서는 2차전지 위주로 빠졌지만 저희 종목들이 그래도 좀 짱짱하게 버텨줘가지고 무난하게 흐르고 있고,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빠질 때 올랐던 종목들이 이거 종합지수 또 튀잖아요. 그럼 또 올라요. 여기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 우리 종목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요.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특히 막 급등한 종목들 이런 거 있는데 안 팝니다. 제가 팔자고 할 때 파는 거예요. 여러분 털리지 마시기를 메시지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